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0일 오늘의 보험재테크 이슈 보험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2021년 코스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노무라증권의 보고서를 첫 기사로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 한 자릿수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기사와 더불어서 130%에 육박하는 손해율 과연 실손 의료보험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좋지 않았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서 기업이익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 코스피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영업이익이 22%까지 늘어나면서 코스피가 최고 2,400까지 갈 것이다라고 노무라증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G, 빅데이터, AI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와는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관계에 있는 산업들이고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수요 공급과 시설 투자가 시차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낸드 프레시아 디램 가격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반도체가 초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에 투자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금리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츠가 좋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환경 문제,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시장 확대, 전기차가 시장이 확대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의 어떤 부족한 거를 메우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초반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손의료보험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의료 쇼핑, 과잉진료, 거기에 보험 사기까지. 일단 병원 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실손보험 있으세요죠.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있다라면 굉장히 적극적인 검사라든가 의료 행위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을 때도 일반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 로봇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고가죠. 예를 들자면요.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차피 의사가 요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검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결국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손해율은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상에 있어서는 결국은 보험료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손해나고 있으니 당연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정부는 이를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굉장히 소비자한테 민감하게 반응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움을 하면서 인상률을 검토하겠는데 이게 한 자리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장 크게 꼽았던 것이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게 되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비급여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보험료 인상을 좀 낮출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반대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실손의료보험은 다 아시다시피 5년, 3년, 1년 자동갱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품이 바로 갱신형 보험이죠. 갱신형 보험은 예상했던 보험료를 받아놨는데 이거보다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얘기하자면 과거에 팔아놨던 고금리 상품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상했던 것과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면 보험사는 당연히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갱신형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손해율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보험료 인상으로 갖고 가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이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뭐 저도 실제 여태까지 낸 보험료와 받은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뭐 아직 저는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손해죠. 뭐 이거를 손해로 따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닐 수 따지면 안 되는 것이 보험의 어떤 구조적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인데 자동차 보험 같이 결국은 손해율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인상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정말 굉장히 억울하죠. 치료를 하나도 안 받고 누구는 치료를 수억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누구는 뭐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았는데도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격차가 커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이제 차등제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15년 만기로 해서 재가입형들은 굉장히 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손해가 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한 회사들이 세 회사 있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많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뾰족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 보험처럼 손해율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보험료를 올리고 내리는 구조로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말이 많죠. 처음엔 그렇게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반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인상률 폭을 놓고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한 자리 정도로 예상할 것이사라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또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낼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은 인상률이 낮다 보면 보험사에 대한 부담, 보험사의 부담은 커질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보험사의 부담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쉽게 볼 일은 분명히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혜택 부분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어떤 부작용 문제들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할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물론 이 해결할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무튼 장점이 좀 더 큰 방향으로 해결을 해감으로써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요.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